AI 반도체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 주요국 증시는 환호했고 코스피도 하루 만에 2% 가까이 반등하며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에선 AI 거품 논란을 잠재울 만한 실적이 나왔다며 캡틴 엔비디아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정말 AI 거품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까요?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엔비디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 CEO가 AI의 거품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을 하며 시장의 우려를 크게 걷어내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빅테크의 AI 과잉 지출에 대한 경계가 미국 증시에 이제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타와 오라클 그리고 구글에 이어서 최근에 아마존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제 수백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 게 좀 우려를 키우고 있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 AI 거품을 경계하는 동시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다리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엔비디아 실적 정리를 좀 해보면요. 분기 매출은 570억 달러고 영업이익은 360억 달러를 기록해서 각각 62%, 6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월가 예상치였던 549억 달러를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이 대부분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3분기에 이제 512억 달러를 기록해서 또 같은 기간 6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또 4분기 예상치 매출을 65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 역시도 월가 예상치였던 616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젠슨 왕 CEO는 오늘 어닝콜에서 AI 거품론에 대해 관점이 우리는 다르다면서 전 세계는 대규모 플랫폼 전환을 겪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GPU 기업이 생성형 AI 기업에 투자하고 그 돈으로 GPU 반도체를 사게 하는 이른바 벤더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 조달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어의 법칙이 느려졌고 생성형 AI의 적용 확산, 그리고 에이전트 AI의 빠른 확산 등의 이유를 들면서 단순하게 이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금액 숫자 이상의 일들이 그 밑에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데는 대중의 인식보다 AI 확산이 빠르다는 데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2026년까지 최신 GPU인 블랙엘과 루빈 수주만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젠슨 왕은 이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미국 방문에 맞춰 발표된 사우디 신규 데이터 센터로만 40에서 60만 개의 GPU 발주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블랙엘이 대당 가격이 한 3에서 4만 달러라는 점에서 최대 240억 달러 규모가 추가로 발주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품론이 무색하게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까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 기세가 이어졌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이번 기회로 AI 거품론 불식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안도는 했겠지만은 사실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죠. 당장 내일 장이 빠진다고 해도 이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11월 들어서 미국에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에 큰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AI 거품론이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얘기고 이 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단기 유동성 경색 문제가 가장 컸다는 게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이 3분기 미국의 단기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시중에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미 재무부의 일반 계정, 그러니까 은행 잔고 같은 건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단기채 발행으로 저게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지출은 또 안 나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분기에 미국이 이제 단기채 발행이 늘리면서 시중의 발행이 이쪽으로 좀 많이 갔고 7월 초에 3,100억 달러 수준이었던데 3달 만에 9,200억 달러를 넘겼죠.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금 풀린 상태지만 아직 자금이 풀린다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고 다음 달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유동성이 경색된 상태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경색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직은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심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연준의 양적 긴축이 끝나는 부분과 같이 유동성 부문에서 경색이 조금 해소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미국의 M6죠. 엔비디아를 뺐으니까 M6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실적을 보였는데 심지어 메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6% 그리고 18%가량 늘어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과는 무관하게 회사채 발행 소식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여전히 AI 시장의 대장은 엔비디아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AI 하면은 이제 금광과 청바지 사례 비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골드러시의 청바지 기업만 계속 돈을 버는 구조라는 데서 AI 거품론은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은퇴를 선언했던 영화 이제 빅쇼트 주인공을 유명하죠.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매출 구조를 의심하며 수치가 과장됐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즉 이제 조정이 여기서 끝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양적 긴축은 또 끝이 나고 이 셧다운 해제에 따른 재정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 요인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젠슨 항은 어닝콜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에이전트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이달 발행한 이제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은 기업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88%가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 증가는 AI 학습 대비 추론의 영역을 더 확장시킵니다. AI 추론에서는 이제 넓은 대역폭보다는 전력 효율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보다는 일반 디램, 그러니까 DDR5 같은 고성능, 고용량 디램이 더 적합한데요. 마침 레거시 메모리 강자인 삼성전자가 3분기 만에 이번에 디램 점유율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HBM 강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폭이 더 컸던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은 AI 거품을 경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넥스트 스텝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거품론 논란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